자, 저번에 시그마 편 정리했던 거 기출 분석 연습을 잠깐 합시다. 교재 23페이지. 자, 우리 이제 시그마 문제를 풀 때 항상 판단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첫 번째? 시그마 이제 AK를 계산하려고 그래. 판단. 항상 세 가지. 첫 번째, 뭐지? 공식을 쓸 수 있느냐? 공식 플러스 뭐 성질 같은 경우, 시그마 성질. 두 번째, 소고용급수. 세 번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열해서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좀 항번호가 좀 많을 때고 항번호가 적으면 그냥 나열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꼭 자꾸 이제 들어가줘야 돼. 자, 따라서 이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해 문제는 다 그런 판단을 연습하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46번. 수열 A이 다음같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때 이런 수열을 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성질과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습니다. 왜지? 이제 개념은 뭘 쓸 수 있을까? 이제 여사건이라는 좀 생각을 좀 이용해서 전체에서 3의 배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그마 성질하고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야. 자, 따라서 지금 여기 3의 배수가 빠져 있으니까 3, 6, 9 이런 것들이 쭉 빠졌으니까 전체 자연수 전체 합에서 3의 배수를 빼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그마 전체 자연수 K권 1서부터 대신에 몇 가지 들어간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 빼기 3의 배수 3K K권 1서부터 몇 가지 요것을 이제 잘 판단해야 돼 대신에. 자, 그러려면 30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전체 3의 배수를 빼면 일단 3의 배수부터 생각하자. 그럼 3의 배수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가 1인 경우가 있고 나머지가 2인 경우가 있으니까 각각 전부 다 똑같이 나올 거야. 때마침 30개니까 30개를 반으로 나누면 15개씩 떨어질 거니까 3의 배수도 몇 개다? 15개다. 그죠? 그럼 자연수는 토탈 몇 개를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빼야 될까? 30개에다가 15개를 합해야 되겠지? 그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과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 나머지 1인 것, 나머지 2인 것. 그러니까 여기는 45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성질하고 공식을 이용하려면 개수를 정확히 좀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지금 뭐야? 나머지 1인 것, 나머지 2인 것, 나머지 빵. 항상 3개씩 묶어나가죠, 이렇게. 4, 5,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똑같이 나가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가 30이 아니라 31, 32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골치 아파지겠는데 딱 15개씩 딱 떨어지니까 조금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방법이. 이런 선생님은 이제 추천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해. 이제 이런 게 딱 보이면 괜찮은데 이런 게 딱 안 보이면 이제 규칙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을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야. 그냥 나열해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지. 그지? 자, 일단 가해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합했더니 3. 얘는 합하면 얼마 돼? 9. 여기는 합하면 얼마가 돼? 15. 자, 얘를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간주하면, 얘를 1항. 여기에 AK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호를 좀 달리 써야겠다. 그냥 여기를 1항. 여기 2항.
여기 사망 이렇게 간주하면 뭔가 규칙이 좀 보이나? 항분화의 규칙을 찾으니까 다 뭐가 돼? 3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5 이렇게 나가겠지? 그지? 즉 3 곱하기 1 이랑 그다음 3 곱하기 3, 3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쭉 나갈 거 아마. 어떤 규칙이 보여요? 보니까 3 곱하기 1, 3, 5, 7 이렇게 나가잖아. 홀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2n-1 n 있고 1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면 될까? an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1항, 2항, 3항씩 묶었으니까 전체는 30개의 합을 구하려면 이거 전체 몇 개가 되겠어? 이렇게 지금까지 찾은 규칙은 15개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 우리 잘 보니까 이것도 부분적으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해서 풀 수도 있을까? 즉, 이 앞에 있는 것끼리 1에서 4로 갈고 4에서 7로 갈 때 더하기 몇씩 할 건가? 전부 다 3씩. 그 다음에 2에서 5, 5에서 8 두 번째 수끼리 갈 때도 계속 30 더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따라서 이걸 똑같이 1항, 2항, 3항 이렇게 하면 3씩 더하는 게 몇 개씩 들어가는가? 2개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첫째 항은 뭐? 1 플러스 2. 그럼 공차는 뭐? 3 곱하기 6. 한개수는 뭐? 30개의 합을 두 개씩 묶어서 들어갔으니까 전체 개수 몇 개? 15개. 이렇게 잡아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잘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복습은 다 하면서 이렇게 복습하도록 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리 풀었을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복습할 때는 모든 경우수를 나눠놓고 다 복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해야 문제에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할 테니까. 그래서 이해 문제는 항상 시그마 계산에 대한 판단이 이해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연습하자. 자, 두 번째 형태 볼게요. 자, 47번.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을 줬어요. 그럴 때 시그마의 값을 주고 또 하나의 시그마 값을 요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까? 등차 수열을 줬으니까 이 등차 수열에 대한 공식과 시그마에 대한 공식,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선생님 뒤에 붙여준 해설 지풀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공식 그대로 써줘야 돼. 따라서 등차 수열 공식이니까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첫째 항 3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리했더니 dn 빼기 d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n에 한 1차씩. 그지? n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상수니까. 그지? 그럼 이제 A5n을 구할 수 있어야 돼. A5n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항번호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5n을 집으면 되지? n이 1, 2, 3, 4 한다면 5n은 5, 10, 15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요 n 값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5n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항번호에 대한, 기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치? 요 자리, 즉, an이 n의 1차식이니까, A5에는 요 n 자리에만 이제 5의 배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D 곱하기 5n 빼기 D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해설지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과정이 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자, 따라서 이 두 개를 보니까 요 시그마에서 요거 두 개 차를 구할 수 있지? 그지? 따라서 시그마 A5n 빼기 AN을 구해서 여기 4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구하면 돼?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공차를.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싹 다 대입할게요. 뭐가 되겠니? 보니까 두 개를 빼면 어차피 상수는 날아갈 거고, 요 n에 관한 1차씩만 5dn에서 dn을 빼니까 몇 개 남겠어? 4dn이 남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4Dn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결국 4D가 상수인 거니까 빼내가지고 시그마 n, n 이퀄 1서부터 10까지 계산한 게 440입니다 했더니 요게 2분의 10 곱하기 11인 거니까 약분해서 2, 그러면 뒷값을 이제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뒷값을 구하면 얼마 될까? 요거 110인 거니까 요거 약분하면은 4가 될 거고, 넘어가면 2가 되겠나요? 오케이? 계산이 맞나 잠깐 확인하자. 이거 맞네. 그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 합을 이용해도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복습해. 이거 특히 이거 이런 기호 AN을 구했을 때 AON을 구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역시 이거는 이제 수열의 냄새가 잘 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열하는 것을 한번 잠깐 취해 볼게요. 자, 그럼 나열을 해서 한번 규칙 적용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나열은 간단해. 쭉 나열해야 돼. 지금 일단 요것을 한번 나열해 봐야겠지?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인 거니까. 첫째 항 줬으니까 여기서 뭘 구해야 된다? 공차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나열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AN을 나열하니까 A1, 그다음 A2, A3 이렇게 쭉 진행할 거고, ON을 나열해 보니까 A5, A10, A15 이렇게 쭉 나열될 거야.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규칙을 찾아야 되냐면 AN의 규칙이 아니라 AON 빼기 AN의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뭐 해봐야 돼? 두 개를 빼봐야 되겠지? 쫙 뺐더니 밑에서 위에 빼면 두 개 빼면 뭐지? 보니까 등차 수열인 거니까 공차가 돼. 그지? 4D가 되겠지? A5에서 A1 빼면 4D가 될 거야. 이건 뭐가 있어? A10에서 AB 빼니까 8D가 될 거야. 요거는 15에서 3 빼니까 12D가 될 거야. 이제 보니까 보인단 말이야. 몇씩 증가해 보니까. 더하기 4D, 더하기 4D가 증가한다. 이 자체도 등차 수열이구나. 그치? 그래서 앞에서 우리 등차 수열 할 때도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빼도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 한번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에 쌓으면 바로 나열하기 전에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빼도 등차 수열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하면 훨씬 더 푸근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경험을 많이 살려서. 따라서 얘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도 일단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4D가 계속 4D씩 증가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봐도 돼. 4 곱하기 1,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봐도 돼. 그건 자기 자유야. 등차 수열을 안 보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오케이? 따라서 이제 쭉 다 더하면 AON 빼기 AN은 합을 구하면 어차피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N 이퀄 1서부터 10까지. 얘를 뭘로 잡아도 돼? 4D 곱하기 4 곱하기 1, 4 곱하기 4 곱하기 3. 안 보여?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4D로 묶으면 어떻게 돼? 이거 자체가. 전체가 다 4D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가잖아. 그지? 어디까지? 10이니까 10까지. 합이 440이다. 이렇게 해서 뒷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확실히 수열의 냄새가 나죠? 그지? 따라서 결국은 얘가 이 위에서 계산했던 얘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 계산 과정은 똑같아. 그래서 따라서 D는 뭐가 나와? 2가 나옵니다. 위에 방법이라고 방법이하고 마지막 식이 똑같으니까. 이해가요?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자꾸 요청해. 자꾸 이렇게 수열스럽게 문제를 자꾸 접근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좀 익숙해 놓지만 시험장에서는 항상 뭘부터 먼저 적용하는 게 좋아? 규칙 적용을 먼저 해보고 내가 머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들어가? 그럴 때 이제 공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열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확실히 수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돼?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래서 뭐 수학 시험 보기 전에 막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특히 수열 문제가 안 풀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팽팽팽팽팽. 잠도 좀 충분히 자고. 수학 시험 전날은 항상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 자,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항상 공식이냐 규칙이냐 두 가지를 지금 선생님이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항상 공식이냐 규칙이냐. 될 수 있으면 뭐 먼저? 규칙 먼저. 응? 응. 자, 마지막 거는 선생님이 이제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나열하는 방법을 잠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어쨌든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역시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성질화 공식. 자,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자, 봅시다.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12항까지 K제곱, 2항부터 12항까지 K제곱, 3항부터 12항까지 K제곱 쭉 해서 12부터 12까지 K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시그마의 합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려면 항상 첫째 항이 뭐부터 들어가야 돼? 항상. 공식을 이용하려면 항상 첫째 항이 1항부터 들어가야 돼? 그지? 나머지는 공식을 제외하고는 1항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소고연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돼. 공식은 반드시 1항부터. 따라서 공식을 이용하려면 1항부터 재보니까 이건 하나 빠지고 이건 2개 빠지고 그지? 쭉 해서 여기는 11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전체가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12항까지 K제곱이 몇 개? 12개를 전체에서 빼기 앞에 거는 뺄 게 없어요? 두 번째 거는 K 있고 1일 때만 하나 딱 빠지지? 1서부터 1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여기는 몇 개 빠져? 2개 빠지지? K 있고 1, 2 그러니까 2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3까지 K제곱 쭉 해서 마지막에는 몇 개 빠져 앞에? 12부터 12까지니까 1부터 11까지 그지? 11개 빠지는 거. 오케이. 그래서 따라하기 K꼴 1서부터 11까지 K제곱 이걸 해서 계산하면 돼. 그런데 마음은 포근한데 이걸 또 계산할 생각하니까 어때요? 헐. 그지? 별로 좋은 방법이 못 돼. 그럼 이제 냄새를 맡아야 돼. 이거는 뭐 규칙 찾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나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나열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수열 파트 교과 내용이 조금 이제 쉬워져서 규칙 찾기 문제가 좀 덜 나오는 편인데, 규칙 찾기 문제를 풀 때 이제 나열해서 규칙 찾을 때, 이 나열하는 방법에 따라서 규칙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열을 꼭 이렇게 단방향으로 이렇게 꼭 일직선으로만 나열해야 되느냐? 아니다. 약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려고 선생님 교재에 이 문제를 실었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이 전체 합을 잘 보려면 평면적으로 나열해 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는 1부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1제곱 더하기 12제곱의 합이야. 그래? 두 번째 K 있고 2서부터 11은 여기서부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1제곱 더하기 12제곱이야. 그지? 세 번째 K 이퀄 3부터니까 3의 제곱부터 쭉 더해서 11제곱, 12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맨 마지막은 그냥 12제곱만 하나 있는 거고 그 앞에는 12제곱 더하기 11제곱만 있는 거지. 그지? 이건 좀 생략했어요, 중간에. 네? 자,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하면 이제 규칙이 보여요. 누구끼리? 같은 숫자끼리 더하면은 뭔가 규칙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1의 제곱은 1개가 되는 거고, 2의 제곱은 2개, 3의 제곱은 3개. 그죠? 그럼 맨 나중에 12제곱 몇 개? 12개.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하니까 이제 규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맨 앞에는 1의 제곱이 곱하기 1개. 두 번째, 2의 제곱이 곱하기 2개. 세 번째, 3의 제곱이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11제곱 곱하기 11개. 더하기 12제곱 곱하기 12개. 했더니, 숫자의 제곱하고 개수하고 똑같이 일치해.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결국, 시그마 어떤 숫자, K의 세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K 있고 1서부터 12까지.
이렇게 나열 방법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앞에부터 쭉 맞춰가지고 하면은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숫자끼리 평면적으로 한번 나열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에 특히 평면 나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해 문제, 시그마 파트의 이해 문제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시그마 계산 방법의 선택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 요즘 추세는 이 시그마 계산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근래 와서. 자, 그다음 이제 문제 해결 갈게요. 문제 해결은 역시 이제 복합형 문제야. 역시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도형이고요. 예전보다 특히 올해 EBS라든가 올해 추세를 보면 도형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도형,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니까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도형에서 우리가 규칙을 찾거나 또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49번하고 다음 문제 50번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까? 도형 문제인데 자, 4점의 좌표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AN이다 합니다. 그래서 AN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AN 플러스 1이 됐을 때 이 겹쳐지는 이 사각형 넓이를 AN이라고 스몰 AN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항. 그때 그 시그마 AN분의 1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예상부터 할까? 분수꼴이니까 뭐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100%는 아니지만 소고형 급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문제 풀 때 좀 더 안심이 될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자, 그럼 이제 AN의 규칙을 찾아야 돼.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뭔가 규칙 찾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장 도형에서 가장 흔히 접근하는 좌표를 이용할까? 문제 분위기를 보고 빨리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 돼. 그치? 좌표. 왜? 좌표를 줬으니까 문제를 잘 푸는 학생수록 어떤 기억에서 푸는 보다는 문제 주어진 조건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돼. 따라서 이 문제는 좌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좌표를 찾으려면 요점, 가로를 구하려면 요점의 좌표 알아야 되고 세로를 구하려면은 요점 좌표를 알면 되는 거야. 또는 요점. 그지? 그랬더니 일단 요게 지금 n,0. 그다음 여기가 여기 0인 거니까 또 하나의 x축 위의 점인 거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2분의 3n, 0. 그다음 2분의 3이 x좌표가 똑같으니까 요점이 되겠어? 요점이 되겠지? 2분의 3, 2분의 n. 여기는 앞에 x좌표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되겠어. 그지? 따라서 여기는 n, 2분의 n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쉽잖아. 그죠? 규칙 찾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판단 잘해야 돼. 이걸 쓸데없이 규칙 찾기 하면 되게 머리 아픈 문제야. 그랬더니 가로는 얼마나 돼? 얘하고 n 플러스 1을 빼면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가로는 2분의 3에서 빼기 n 플러스 1을 해주면 될까? 세로는 y좌표만 보면 되죠? 뭐야? 여기는 2분의 n이 되겠지. 간단하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은 그러면 2분의 n 빼기 1, 즉 2분의 n-1이 될 거고 두 개를 곱하면 될 거야. 그지? 2분의 n-2네요. 자, 따라서 a는 2분의 요거랑 요거 n 곱하기 n-2니까 4분의 n-2 곱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예상되지? 우리 예상대로 소고용 급수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마무리까지 들어갑시다. 두 번째. 그럼 시그마 n 있고 1서부터 10판까지 n분의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역수가 될 테니까 4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n 이꼴 1이 아니라 중요한 거 3부터네요. 이거 잘 봐야 돼. 3부터. 소고용 급수는 반드시 1항부터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그죠? 쭉 나열해서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소고용 급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부분부수로 쪼개야 되죠? 그럼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돼? 쪼개면 n-2분의 1 빼기 n분의 1. 작은 걸 앞에 큰 걸 뒤에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가 2인 거니까 2분의 4.
자, 그럼 n 이퀄 3부터 10까지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씩 남겠어? 두 개씩 남겠죠? 그래서 두 개씩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만 계산하면 앞에 n3 집어넣으면 1분의 1, 4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맨 끝에 10 집어넣으면 10분의 1, 그 다음 9 집어넣으면 9분의 1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할만하죠? 자, 4, 50분 볼까요? 옛날에 서서 듣는 애들 불쌍해서 응? 강의대를 갖다 놨더니 졸린 사람 서서 듣는 수업 책상이 돼버렸어.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50번 X축에 F''를 찍고요. P점 좌표까지 줬습니다. 0,1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의 특징이 여기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n이 자연수일 때 삼각형의 세 편 선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의 개수가 n입니다. 자, 문제 해석 잘해야 돼. 점들의 개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의 개수가 AN이야. 오케이? 그때 시그마 n 이꼴 1서부터 5까지 AN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풀 테니까 잘 봅니다. 5까지라 그랬어요. 5까지. 이거 잘 봐야 돼. 5까지라 그랬습니다. 5. 50도 아니고 5. 원래 취지가 뭘까요? 이 문제는 그냥 나열입니다. 응? 얘가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이게 원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구하세요. 이런 거야. 빨리 느껴야 돼. 그러니까 기껏해 5개인 거야. 그지? 그러면 첫째 항은 여기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1,0 되겠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왜냐면 이 길이 이게 다 똑같죠?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럼 그냥 세면 돼. 뭐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더 이상 없지? 그 다음에 A2, n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여기 이제 원래는 n,0 이렇게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n,0. 여기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2,0,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둘레 길인 거니까 정수가 되는 거는 2, 1, 이쪽부터 볼까? 2,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겠지? 위에 똑같이, 위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개 더 추가되겠어? 3개 더 추가되겠지? 그지? 여기는 중복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점 하나, 0일 때 점 하나, x가 1일 때 점 하나. 그럼 몇 개가 돼? 5 플러스 3, 8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얘가? 원래 취지는 그냥 나열이야. 선생님 보기에. 그 다음에 n 이퀄 3일 때 규칙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 3, 2, 1, 빵!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 잘 쓰라고. 응? 빵! 4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개. 7개. 그럼 이제 몇 개도 위에 7개에서 요 F하고 F'는 중복되니까 빠져야지. 그러니까 몇 개 추가되면 돼? 7개에서 2개 빠지니까 5개. 7 더하기 5. 몇 개? 12개. 규칙 찾을 필요가 없어요. 느낌 오겠지만, 4개씩 증가하네? 4개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 4개 증가하면 16개, 4개 증가하면 20개. 이렇게 해서 그냥 나열입니다.
무슨 말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꼭 명심하세요. 괜히 규칙 찾으려 하지 말고, 응? 합을 구하라는데 한계수가 몇 개 없어? 그러면 그냥 나열이야. 자, 그런데 방법이 우연찮게 지금 이렇게 몇 개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1부터 50까지 구하라는 규칙까지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규칙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나열해서 규칙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응? 우리가 조금 더 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규칙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몇 개를 이용하니까 좌표를 이용하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자, 봅니다. 일단 먼저 밑변을 세고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왼쪽 밑변을 세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n이야. 그럼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면은 몇 개 되니? 좌표를 보니까 여기 n개 여기 n개 원점 하나 추가했으니까 밑변에 몇 개 나와? 2n 플러스 1개 나오겠지?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요령. 여기가 만약에 자연수 정수면 그 위에 요 빗변에 있는 점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요 개수도 똑같이 늘어나는데 그럼 여기 요 차트, 요 두 변에 놓이는 것도 얘랑 똑같이 나오는데 즉 2n 플러스 1개인데 조심해야 돼. 아까 했다 보니까. F'하고 F인 점은 중복되니까 빼야지. 빼기 몇 하면 돼? 2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규칙이 바로 보이죠? 좌표 이용하면. 따라서, 규칙은 A에는 2n 플러스 1 빼기 2n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하니까 2n 마이너스 1. 즉, 더하기지? 더하기. 그러면 4n 개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바로 이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시그마 A는 요 자리에다가 여기다 4n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공부를 잘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문제가 조금 쉬워서 그런 건데, n이 1서부터 50도 아니고, 그러면 바로 판단해. 그냥 나열하면 돼. 이렇게 바로. 실제 의도가 그냥 나열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도형에서 뭔가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서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인 방법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그냥 계산해서 구하는 그런 해결책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규칙 찾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 팁을 주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아까처럼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 번호가 쉬운 문제 번호고 규칙을 찾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번호 가지고서 난이도를 판단했을 거야. 왜냐하면 규칙 찾는 건 아무래도 고난도로 가니까. 알았죠? 그래서 문제 번호 고서 그걸 빨리빨리 판단하도록 해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서 가장 시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바로 기호의 이해야. 즉, 51번하고 52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그마가 포함된 방정식, 함수,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기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변수 파악을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그마 k 이꼴 1서부터 예를 들어서 n1까지 nk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이 전체는 누구의 식입니까? 퀘스천. k의 식입니까? n의 식입니까? 이런 파악을 잘해야 돼. 시그마 기호회의. 이거는 n의 식입니다. 시그마에 대한 변수는 k입니다. 여기 값에다가 1,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1서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대입하는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시그마 안에서는 k가 변수가 되지만 전체의 변수는 n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빵 해버리면 n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n의 부등식이 되는 거고, f 뭐 이꼴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긴 당연히 n이 들어가겠지. n의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기호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야. 이해가요? 자, 그것에 바탕을 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1번. 시그마 이꼴 시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해를 줬어. 해. 오늘같이 쨍쨍 내리쬐는 해는 아닐 거고, 그지? 그 뭐야, 방정식이란 얘기야? 그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를 구하려면 이때 어떤 게 미수인지 판단해야 돼. 즉, 얘가 x의 방정식인지 아니면 k의 방정식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누구의 방정식인가요? 변수를 잠깐 보니까 k의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x의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 있네. n의 방정식이에요. 여기 세 개를 잘 판단해야 돼. 누가 되겠어, 이거? 일단 k는 안 돼. 시그마의 변수는 k인가. 따라서 k에다가 0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어차피 숫자가 대입돼서 들어가는 수열의 합인 거야. 그지? 어차피 k는 수열 합 속에서 숫자로 다 돌변하게 돼 있어. 순차적으로. 그럼 남은 거 n의 방정식일까요? x의 방정식일까요? 그럼 문제를 보고 파악해야 돼. 자, 앞에 n이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x의 방정. 아, 문제 좋네. 근데 주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어차피 n은 자연수인 거니까 상수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주지 않아도 원래는 파악해야 돼. x의 방정식이라는 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어차피 기호의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자, 따라서 x의 방정식입니다. 응? 그러니까 x의 몇 차 방정식인지 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x의 몇 차 방정식이 될까?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x 2차식, x 2차식이야. 2차 방정식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x 2차 방정식이고 0이 아닌 해가 an이라고 그랬습니다. x가 an이라는 것은 x가 n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뜻이야. 그것도 잘 파악해야 돼. x가 뭐라고? n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볼게요. 이걸 따로따로 우리가 전부 이제 풀어 헤쳐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x 2차 방정식 풀 수는 없으니까, 그죠? 뭔가 좀 풀어 헤쳐야 돼. 따로따로 풀어 헤칠까? 아니면은 조금 성질을 이용해서 합체도 좀 할까? 합체하는 게 낫겠죠? 합체하려면 항번호가 서로 어떻게 돼? 첫 항번호와 끝 항번호가 일치해야 돼. 그죠? 따라서 이쪽을 k 있고 1소부터로 합하려면 먼저 요거 k 이꼴 0일 때 식을 따로 쓰고 더하기 시그마 k 이꼴 1소부터 n항까지 x 빼기 k제곱. 이것도 이쪽 이경시킬게요. 빼기 시그마 k 이꼴 1소부터 n항까지 x 플러스 k제곱. 이꼴 빵!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합치할 거야. 자, k 이꼴 0일 때는 누구에다 0? x에다 0 대입했을 때 하나만 우리가 따로 빼내면 될 거야. 그죠? 따라서 x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하나 또 뽑아내면 될 거야. 자, 그랬더니 어차피 따로따로 안 해도 두 개의 시그마가 하나의 시그마가 합치될 겁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이고, 여기도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인 거니까 빼기를 하면은 x제곱 날아갈 거고 k제곱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맛에 합치하는 거죠. 그럼 두 개 합치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kx가 될 거야. 자, 그러면 k가 시그마 앞에서 변수지만, 그죠? 따로 빼서 계산하면 될 거야. 따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돼? 마이너스 4 x 뽑아내고 시그마 k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죠? 자, 이제 이것도 무조건 계산하지 마요. 항상 이런 계산하기 이거 귀찮잖아? 일단 놔두는 거야. 그리고 바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러 가는 거야. 정리하면 x제곱 빼기 요거야. x가 묶여지네. 구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a는 뭘까? 요게 0 되는 x의 해는 우리가 an이 되지 않는 거니까 0이 아닌 해라 그랬어요. 따라서 요게 0이 되는 x 값이 an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a는 4 시그마 k 있고 1소부터 n항인 거고, 바로 갑니다. 계산하지 말고 요 값이 뭐예요?
A 10을 구하는가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0 곱하기 10 이렇게 바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바로 기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이런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풉니다. 이건 고급 문제 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서양이니까 기호를 잘 보고 변수를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2번. 뭐 찍을 거야? 뭐 찍어? 필기 찍으려고? 아니야? 오케이. 자, 52번. 조금 분위기가 다른 문제를 잠깐 놓습니다. 역시 수열의 문제인데 뭔가 부등식이 들어갔고요. 뭔가 함수로 줬는데 또 fn 뭐 이런 게 들어갔어요. n이 뭐 자연수 이렇게. 최근에 이 문제와 비슷한 게 두 가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열의 문제지만 기호 또는 변수, 파악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줬는데 부등식을 다음같이 줬습니다. 이렇게 변수 파악 잘해야 돼. 얘는 사실은 뭘 귀찮아 쓰는 거야? fn인 거니까 x에다가 입력값을 x 대신에 n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n 빼기 3분의 1 k fn 플러스 1은 n제곱 플러스 n 빼기 3분의 1 플러스 1 이것을 귀찮아서 하나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만 자꾸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주면 좀 쉬워하는데 이렇게 주면 또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k값 을 AN이라 합니다. 변수가 막 틀려. 얼마 안 돼. 이 변수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요때 요 정수값이 K가 뭐라는 거야? AN이라는 겁니다. 일단 집중을 해야 돼. 정수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줬어요. 자, 이제는 이제 정말 그 대처를 잘 해야 되고 주어진 상황에. 예? 변수 파악을 잘해야 돼.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핵심은 기호의 입니다. 이 식에 대한 이해. 가장 핵심은 n이 뭐야? 자연수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봐야 돼. 그랬더니 자연수가 아닌 3분의 1, 자연수가 아닌 2개 3, 3분의 2를 생각하면 자연수보다 3분의 1이 적고 자연수보다 여기 3분의 2인 거니까 더하기 3분의 2가 커. 오케이. 식을 잘 봐야지. 따라서 요 범위 사이의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밖에 없죠, 자연수. n제곱 플러스 n. 그러니까 주어진 기호와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한 거야. 따라서 이때 정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k는 n제곱 플러스 n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잖아. 자연수보다 3분의 1이 적어. 분수. 그지? 1보다 적은 분수. 자연수보다 3분의 1가 커. 1보다 작은 분수. 그러니까 수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로 놓고 문제를 파악하고 기호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 수능에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거야. 계산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문제를 해석해서.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수능이 이런 것 되게 좋아해. 자, 그러니까 결국은 AN이 n제곱 플러스 n이야? 시그마 이거 구해야 그랬더니 뭐 그냥 분수꼴이고 바로 소고용급수구나 하고 바로 판단이 되죠. 그죠? 요약수로 두면은 바로 단순한 소고용급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아직까지 이런 문제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한 가지 흐름을 잠깐 얘기할게요.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수학하고 여러분 세대의 수학하고 문제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많이 틀려요.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옛날 부모님 세대의 수학은 계산 위주의 수학을 많이 했어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운동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물어보더라고.
아,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요? 뭐 공식 같은 거, 뭐 문제 푸는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옛날 수학이고. 요즘에는 중요한 게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수능은 특히.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요즘은 좀 더 실용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예를 들어서 전공에 따라서 뭐 삼각함수 같은 건 전공 내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삼각함수를 안 하는 그런 전공도 있을 거고. 그지? 뭐 이런 수열 같은 것도 한 번도 접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전공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거라. 근데 그래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인 것들을 표현을 너희들 전공들을 다 수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야. 즉 일반적인 언어, 국어라든가 영어를 써서 우리가 여러분 전공 내용을 전달도 하겠지만 논리적 사고를 전달할 때 가장 좋은 언어가 뭐예요? 수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대입시험에서 수학을 무슨 관점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가? 언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수학은 특히 요즘 트렌드는 뭐다? 언어다. 따라서 문장을 해석하고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게 무엇으로 인지 해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요즘 문제 트렌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기발한 방법에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즘 수능 빨리 적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EBS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는 대부분 다 뭐야? 문제 해석하는 문제들이야. 대부분 다 거의 다가. 기호를 알아먹어야 되고 문제를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거야 계속.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추론입니다. 추론은 이제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문제죠. 두 개 문제를 접할 거고요. 추론 문제는 고난도겠어요? 아니면 기본 문제로 내겠어요? 당연히 고난도로 냅니다. 따라서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앞에 있는 53번은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너희들 교과서 익힘책에서 선생님이 발췌했고요. 뒤에 있는 54번은 실제 기출문제고 30번 문제입니다. 좀 풀만한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3월 전국에서 30번이기 때문에 한 수능 관점에서는 30번 정도는 아니고 한 19번, 20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자, 먼저 53번 볼게요. 수열 AN이 있는데 한 개수가 20개입니다. 그 값이 셋 중에 하나야.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래. 그럴 때 그 모든 수열의 20개의 일반항의 합과 제곱의 합을 줄게. 과연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항은 몇 개나 있지? 하고 물어보는 거야. 즉 합의 규칙을 주고서 일반항 한번 찾아봐. 이렇게 물는 거야. 이거는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 추론의 문제의 접근은 범인을 잡는다 생각하고 앞뒤를 맞춰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추측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추측이겠지만 그게 추론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추론의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야. 나열입니다. 나열해야 이제 실체가 보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K의 합을 나열했더니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추측할 정도만. 1이란 뜻이고 AK 제곱은 1항의 제곱 더하기 2항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20항의 제곱이 11이래요.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0 아니면 1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1이고 누가 0이고 1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n에 대한 규칙 자체를 주지 않았으니,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항이 과연 뭐가 될 건지 추론하라는 거야. 자, 앞에 하고 뒤에 거. 어디가 추론이 조금 쉬울까요? 봤더니 여기는 일반항이 a의 n인데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대로 여기는 제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일반항이고 이건 제곱이야. 0 아니면 1이 되겠지. 어디가 조금 더 쉬워? 여기가 쉽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더하면 0이 되니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여기는 복잡하지가 않아. 그죠? 따라서 11이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추측하면 얘가 몇 개가 된다. 1이 몇 개가 된다는 거야? 11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소 1은 11개가 있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로. 그럼 당연히 20개에서 빠져야 되니까 0인 원소는 일반항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9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끌고 가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얘도 몇 개가 돼야 돼? 9개가 돼야 돼. 그럼 따라서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토탈 20개에서 9개 빠지는 거니까 얘가 전체가 몇 개가 돼야 돼? 11개가 돼야 되는데 전체가 합쳐서. 그지? 결과물이 1이래.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토탈, 이게 전체가 11개인데 그럼 1이 몇 개, 2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지. 그지? 1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하나 더 많으면 되는 거니까. 11개 중에서 1이 몇 개? 6개, 마이너스 1은 5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인 겁니다. 머리 쓰죠? 많이? 머리를 많이 써야 돼? 팽팽 돌아가야 돼? 어제 밤새 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져요. 자, 그럼 실제 기출 문제 봅시다. 54번. 조금 더 표현만 어렵지 비슷비슷합니다. 생각은. 먼저 고민해봤어요. 이런 문제는 보고 따라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 해석 정도는 많이 하고 다 못 풀어도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돼. 답이 틀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선생님 보고 복습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꼭 미리 도전해야 돼. 이런 문제는. 자, 꼼꼼히 봐야 됩니다. 전체 집합이 30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의 부분 집합 A가 원소가 15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라.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것들은 체크해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해놓고 나중에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체크를 해놓는 습관. 이런 것들이 고난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집합 A 임의 두 원소.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해요. 해석할 때 임의 두 원소 AI, AJ에 대해서 두 개 합이 31이면 안 돼! 이렇게 줬어요. 이때 임의 두 원소가 절대에 대해서는 안 돼! 이 말은 any를 말하는 임이라는 여기서는 any not 그러니까 부정할 때 any 들어가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특히 뭐 어떤 들어간다든가 임의 들어간다든가 모든 들어간다 이런 게 들어갈 때 굉장히 판단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의 두 원소가 성립하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이때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집합이라든가 항등식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했던 거야. 항등식이 아니라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면 항등식인데 임의 두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항등식과 똑같은 거거든. 근데 임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면 안 돼! 이 말은 거니까 거짓인 성립하지 않는 항등식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임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게 두 개 합이 30일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모든 두 원소가 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정확히 해석하자. 여기 항등식에서 배웠던 표현입니다. 자, 잠깐 고1 때 했던 거 잠깐 정리할게요. 항등식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x의 항등식이야. 뭐 x 플러스 y가 만약에 31이야. x, y 항등식을 할게.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 등식이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 고1 때 했던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떤 x, y에 대해서 성립. 똑같은 표현의 항등식이나 똑같은 구조예요. 일단 성립하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성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 했었으니까 배울 때 1학기 때. 그 다음에 임의 x, y에 대해 성립. 똑같은 거야.
또는 x, y에 관계없이 성립. 이거 똑같은 거야.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떤 건 성립 더해서 30일이 되고 어떤 건 더해서 30일이 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두 다 원소 모두 다 두 개 더하면 절대로 30일이 돼서는 안 돼라고 준 거야. 가족권을.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문장 해석 정확히 해야 돼. 따라서 이걸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수학적인 약속을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되니까. 자, 그럴 때 그러한 원소의 합, 이거 잘 봐. 15개, 해필 15개 합이 264주께 그런 원소 제곱의 합, 15개 제곱의 합을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야, 일단 뭘 찾으러 갈까요? 구체적으로 AI, 원소가 뭐가 있는지 찾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첫 번째 시도. AI를 찾자. 즉, AI는 뭐야? A 원소죠, 지금. 그럼 가족권에서 만족하는 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30번 문제라고. 그러니까 조금 고난도니까 조금 더 나열도 좀 하고 시간도 좀 투자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문제하고 좀 격이 다른 문제니까. 그러면 AI 더하기 AJ도 마찬가지고 AJ가 30일이 돼서 않는 것을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30번 정도 되면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지. 1일 때, 2일 때 쭉 해서 원소가 30까지 있으니까 30일 때까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돼야 돼? 30일이 안 된다는 것은 1부터 30 중에서 뭐만 빠지면 돼? 30만 빠지면 되지. 그지? 그냥 30만 빠지면 돼. 얘는 29만 빠지면 돼. 굉장히 많은 거야,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쭉 하다 보니까 얘는 30일 때는 1만 빠지면 돼. 앞에 29는 2만 빠지면 돼. 결론. AIAJ의 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합니다. 그럼 이건 추론이 되는 거. 자, 이렇게 일반항을 못 구할 때 우리가 그 다음 판단은 뭐 해야 되죠? 실패했어. 시그마를 구하려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 순서적으로 맞는데 그걸 못 구해. 그럼 해결 못 하는 거야? 아니지. 요것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즉 실패했으니까 못 한단 말이야. 그때는 빨리 판단해야 돼. 뭐야? 두 번째 시도. 요것값을 찾자. 즉 합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것값을 봤더니 시그마 i 제곱을 구하면 돼. i 1서부터 15까지.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될 만한 게 얘를 제외하고 다 되는 거야. 제외가 되는 게. 잘 보는 거예요? AI가 2면은 29를 제외하고 다 되는 거야. 이게 다 돼. 너무 많아. 그래서 원소를 못 찾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일 때 예. 2일 때 예. 쭉 갈다 29. 아이가 29일 때는 제외되는 거야. 여기 29 제외. 여기 30일 때는 30이 제외돼 있어. 머리를 한번 써봐. 아이디를 써봐 이제. 요 값을 찾으려면 이제 원소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둘 관계의 관계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얘가 두 개를 더해서 30일이 돼서는 안 돼 그랬는데 15개가. 그냥 원소가 촉탈 15개인데
AI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생각해 보면 이 중에서 15개 뽑아야 돼. 그런데 여기 제외되는 것들을 보니까 여기도 뭐야? 똑같이 돼 있어, 얘랑. 쌤쌤이야. 이 두 개 합치면 그냥 1에서 30인 거야, 그냥. 보여? 자,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잠을 좀 부족하게 자는 사람 이해가 머리가 안 돌아갈걸? 보여? 개수가 중요하다고. 총 원소는 30가지 중에서 부분 집합인데 우리가 하필 A 원소가 몇 개야, 하필? 딱 15개야.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A하고 AJ 그 원소를 막 추측해 봤더니 AI가 될 만한 놈과 AJ가 되지 않을 놈 걸 다 합치면 딱 몇 개가 돼? 정확하게? 30개가 딱 되지. 왜냐면 1이 되면 여기 1 되면 안 되잖아, 여기. 2가 되면 2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합 A 원소와 집합 A 원소가 되지 않는 거 딱 하면 뭐야, 그냥 1부터 그냥 30인 거지, 그냥. 그지 않겠어? 원소를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즉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구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1부터 15까지 A가 264라는 것은 여기부터 요값보다 헷갈리니까. 즉 얘를 구하는데 얘는 원소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데 얘는 A 원소야. 30 빼기 AI. 얘는 A 원소야, 아니야? A 원소가 아니야. 그런데 해필 이것을 15개까지 딱 더하면 정확히 뭐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뭐가? 30제곱까지 합이 되는 거야, 그냥. A 원소가 될 수 있는 것과 A 원소가 되지 않는 것을 딱 15개까지 딱 떨어지니까 그걸 딱 합하면 무조건 1부터 30까지 다 되는 거야. 요게 아이디어입니다. 수학이에요? 아닙니다. 머리 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미래에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수능이 출제하는 이런 거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교과 과정 벗어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하는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수학 기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배우는 연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배운 범위를 쓰는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머리를 쓸 뿐이야.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이런 걸 할 거란 얘기야.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지 못했던 건 새로운 뭔가 지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지혜를 짜내야 돼. 그런 것을 체크하는 거. 그럴 능력이 되나 안 되나. 핵심이 뭐였어요, 아까? 해필 전체 원소는 1부터 30인데 원소는 해필 딱 그거에 반 15개만 딱 뽑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생각 못하지. 해필 여기가 16개가 된다거나 하나 부족한 14개가 돼도 이렇게 처리를 못하지. 굿. 네가 정확히 생각했네. 오케이. 31에 들어갔어? 바보처럼 31이 들어가죠. 오케이. 31 빼기. 이렇게. 30 하면 안 되지. 31 빼기. 이해 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딱 몇 가지? 30까지 합의돼야 돼. 그지? 다시 한번. 1의 제곱부터 30까지 제곱 합 중에 딱 15개는 A 원소가 돼. 구체적으로 누구야? 몰라. 그걸 알 수가 없어. 요 값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A 원소가 아닌 것들하고 얘를 만약 1에서 30까지 딱 15개만 추려서 A 원소로 잡았다면 A 원소가 아닌 것도 딱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딱 15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써줄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A, 요 케이스. 그래서 A가 1, 2, 쭉 가 30은 나오면 안 됐어요. 30은 나오면 안 되고 딱 15개 뽑아자. 3,
4, 5, 6, 15개, 7, 8, 9, 10, 11, 12, 13, 좀 많네. 14, 15라고 치자. 그러면 A 원수 아닌 것은 여기서 뭐 들어가야 돼? 더해서, 이건 전부 다 아무리 더해봐야 30 안 나오지, 31 안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원수도 몇 개밖에 없어, 당연히. 15개밖에 없다는 거야. 선생님, 요거 된다는 법이 어딨어? 당연히 없지! 여기 15개는 어떻게 하면 돼? 30만 딱 제외하고, 1은 무조건 있어요. 30만 딱 제외하고 다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럼 얘는 뭐만 빼고 들어가면 돼? 29만 빼고 들어가면 돼. 얘는 뭐만 빼고 들어가면 돼? 27, 27, 28만 빼고 들어가면 돼. 얘는 뭐만 빼고 들어가면 돼? 27만 빼고 다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나머지 것들은 15보다 큰 자연수 다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해보면 돼. 잘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런 게 이제 고난도 문제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깜빡했네. 요거 아이디어만 하고 마무리를 안 했네.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정말. 흐름 잡다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치? 시작만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어쨌든 이 아이들은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뻔한 거지. 봐봐. 이제부터 필요한 이것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나번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일반항을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시그마 처리 못해. 이걸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보니까 시그마 성질이지. 어차피 두 개를 합체하면 어떻게 되겠니? 요 값이 나오지. 시그마 성질하면. 근데 시그마 A 1차도 나오지. 그러니까 나번 지문이 들어간 거잖아. 이해해라. 그래서 마지막 시그마 AI 제곱 15까지 더하기 시그마 31 제곱 빼기 64 AI 플러스 AI 제곱 이꼴 1에서 30 제곱까지 합 시그마 K 제곱 K 있고 1서부터 30까지 이 속에서 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 파악하라는 거야. 그럼 시그마 성질에 의하면 AN 제곱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AI 제곱 그 다음 더 빼기 1차 하나 나오고 64 빼면은 AI 1차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31제곱 그죠? 곱하기 15개 그죠? 15개 그래서 여기 나번 지문에서 여기가 얼마다? 264라고 줬고 요게 요거 값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요거 값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모르지만 전체 요거 값은 구할 수 있다.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하러 가지만 못 푼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때는 반드시 뭘 파악하라. 요거 값을 파악하라. 요거 값을 구하면 된다. 즉 합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